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투자 심리 기술적 지표 개선 또한 소송의 종결에 따라서 5달러에서 10달러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의 뉴스를 하나 먼저 보여드리는데, 자, 이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도 3,000원대를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5달러가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런 목표 단가가 나왔을 때 집중해서 보는 단가는 물론 목표 단가가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이 목표 단가가 왜 이렇게 나왔냐 라는 게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목표 단가를 볼 필요는 없다. 다만 XRP 니플 코인이 왜 이런 목표 단가가 나왔냐, 그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런 목표 단가 나왔을 때 단가가 안 올라가고 지금처럼 계속 횡보 라인이라든지 3,000원대를 가운데 두고 왔다 갔다만 한다면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안 올라갈 것 같다, 그냥 매도하고 버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단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왜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니플 코인 소송이 종료가 되었고 이제는 앞을 막는 SEC도 없어졌으니 당장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 모습을 안 보여주느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를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 XRP 니플 코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죠. 이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가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SEC랑 소송이 종료가 되었으니 이제 SEC가 리플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뭡니까? ETF. 그리고 최근에 IPO의 말도 계속 나오고 있죠. ETF는 펀드에 상장하는 걸 말하고요. 이 IPO는 주식에 상장하는 걸 말합니다. 둘 다 어떠한 효과를 가져옵니까? 바로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더욱더 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란 디지털 화폐 또한 XRP 니플 코인이 가장 큰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하게도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내려왔고 3월 달부터 계속적인 이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이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5,000원대부터 여기 3,000원대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니플의 모멘텀이 없어서 떨어졌습니까? 이게 아니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은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대외적인 이벤트, 악재성 이벤트라고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있겠고, 두 번째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시장을 한번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가 하방 압박을 받고 떨어뜨렸다가 다시 또 횡보 라인을 가져오는 현재 시점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면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고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 이벤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SEC랑 XRP랑 이들이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시점에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부터 수면 위로 올라올 거니까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어요.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예요.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보시는지에 따라서 링크를 선택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시고요.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먼저 자료가 마음에 들면 그때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난 6월 26일 날 미국 법원이 결정했던 내용이거든요. 뭡니까? 니플과 SEC 우리는 서로 화해했고 합의했으니까 이거 승인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26일 날 이걸 기각했어요. 왜 기각했습니까? 토레스 판사는 이번 결정문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공적 판결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식 판결 없이 소송을 끝내려고 한다면 항소 자체를 아예 철회하거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서 항소를 유지해라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정 어떻게 했습니까? 니플 코인은 더 이상 질질 끌면 안 되겠다. 항소를 취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소를 취하겠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기존에 1차 판결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벌금 또한 1억 2,500만 달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기관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우선 이 두 가지 부분을 먼저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벌금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내는 거죠. 미국 정부로 내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니플로 결제할 수 있다. 벌금을 니플로 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전략적 자산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처초에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우린 비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미국 행정부의 뜻이었죠. 근데 이번에 벌금 또한 니플을 그냥 니플로 내겠다라고 한다면 니플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또한 이 기간에 판매가 안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판결문 결과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SEC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이것 또한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1차 판결 결과 물론 벌금이 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부담감이 클 수 있지 않냐?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을 니플로 낸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은 그대로인데 니플과 SEC와의 분쟁을 포기하면서 암호화폐 가격은 5% 상승했는데 그에 대한 주된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1,000억 달러 규모의 니플은 미국의 국가 자산 전환 가능성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 전에 전략 자산으로 XRP 또한 모아갈 수 있는 게 미국이다. 이런 말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물론 벌금이 많이 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물론 부담감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또한 어찌됐든 벌금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XRP로 낸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나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XRP 니플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니플은 1세대 코인이에요. 근데 니플은 항상 이야기했죠. 일반적인 다른 코인과는 별개다. 별종이다. 왜 그럴까요? 니플은 이전부터 전통 금융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통 금융 시장에서 가상 자산으로 요즘 넘어가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RWA 실물 연계 자산이에요. 이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토큰화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리플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가상자산도 키우려고 하는 전략에서 당연히 리플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SEC와의 법적 리스크도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 SEC는 참고로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증권위원회가 이제는 니플과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SEC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TF가 승인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뉴스에서 보시면 니플과 SEC의 4년간의 법적 다툼이 종결된다. 이런 건 ETF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시점들을 빠르게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SEC는 리플과 솔라나를 담은 종합 ETF 승인이 임박했다. 이거 가장 빠르게 그레이스케일의 GLDL 해당되는 GDLLC가 ETF가 최종 결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그레이스케일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운영사 중에 한 곳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블랙록이 먼저 위로 올라섰습니다.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 모으면서 그레이스케일보다는 위에 있지만 그레이스케일 또한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근데 이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GDLC ETF가 이제 곧 시한이 다가왔다. SEC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법적 리스크도 해소가 됐는데 ETF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앞서 현재 시장 SEC가 얼만큼 XRP 니플에 이제는 많이 유해졌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6월달 초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나스닥의 암호화폐 ETF의 기초자산이 니플과 솔라나를 포함하고 있고 알트코인 투자의 확대 신호를 계속 올려내고 있다. 그래서 폴리마켓에선 얼만큼 예상하고 있습니까? 2025년 스팟에 니플 ETF의 승인 가능성은 90% 이상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현재 XRP 니플 코인은 이제 곧 모멘텀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각되었고 해당되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야 휴전되었고 그러한 부분에 4개월 내내 이 3,000원대를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떠한 움직임, 단기적인 움직임보단 중장기적인 확실한 모멘텀을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시장은 여러 번 내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못 올라갔던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제는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나올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래량이 반값이에요.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현재 시점은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매도할 자금도 다 떨어졌고 이제 매수 신호만 남아 있는데 이 매수 신호는 정확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개인들의 물량은 저절로 흔들리면서 떨어질 수 있어요.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자전거래죠. 자, 자전거래가 뭡니까? 주식 거래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놔요. 모듈라에 맞고 떨궈난 물량을 재매수, 모듈라에 맞고 떨궈난 물량을 재매수. 여기가 3,000원이라고 치고 여기가 3,000원 밑이라고 치죠. 그러면 고래들은 계속 이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그들도 매도를 하고 있면서 자리를 막고 있지만 밑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전거를 돌린다는 건 그들이 아직까지도 매집 구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고 5,000원대부터 현재 3,000원대까지 고래들의 비중이 계속 추가됐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지난 3월부터 1월 달부터죠. 1월 달부터 계속적인 비중을 추가했던 부분.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3월 20일 날 나왔던 내용 한번 보시면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니까 두 달이면 언제입니까?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 이러한 석 달 동안 보유량이 이렇게나 증가됐고 3월 달로 끝난 게 아니라 5월 달 또한 마찬가지로 한 달간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물론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5월 10일부니까 한 달이니까 4월 10일부터겠죠.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자, 2025년도 1월 달에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3,000원대 라인까지 떨어졌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고래는 이런 시점에 어떻게 매수했을까?
차트 보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그들이 매수한다는 건 매집이에요. 여기 1월 20일부터 하방 압박을 받고 떨어졌고 다시 횡보라인 또 한 번 하방 압박 받고 올려놓고 있다. 언제 들어왔을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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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저점을 확인할 때마다 그들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했고 지금도 여전히 3,000원대 라인을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서 개인들은 매도가 나올 테지만 고래들은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부분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비중 관리 너무나 중요하고 수익관 관리까지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어요.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예요. 어떠한 링크를 클릭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실 거고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세에 대한 모멘텀, 고래의 움직임을 정리해놓은 내용이니까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도 함께 하시면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